안녕하세요, 임명호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시험에 근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들을 뽑아봤습니다. 한 번에 다 들으셔도 좋고 댓글에 분초 표시해서 자기 진도 체크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1번,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흥선대원군을 말하는 거죠.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될 거예요. 2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바로 병인영료에 대한 설명이네요.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죠. 3번,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남연군묘는 바로 흥선대원군의 생부의 묘인데요.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한 것은 1868년이긴 한데요. 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양료와 양료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병양료와 신명료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4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1866년에 발생한 건데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신명료가 발생했죠. 5번, 어제연 부대가 광성부에서 미군에 저항하였다. 이 문장은 신명료와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6번,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한 사건이 뭐뭐뭐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되었다. 이 뭐뭐뭐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운요 사건이죠. 7번, 뭐뭐뭐 조약은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을 개항하고 뒤따라 원산과 인천까지 개항한 그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8번, 조푸수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조선이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천주교 포교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계기는 바로 조푸수 통상조약인데요. 이 프랑스와의 조약은 병인영료 때문인지 갑신정변 이후에나 아주 늦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9번, 통리기무하무는 수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었다. 통리기무하무는 개화관청인데요. 1880년에 생겼죠. 의정부 밑에 6조가 있다면 통리기무하무 밑에는 12사가 있죠. 10번, 조선정부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은 1881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오군영이 이영으로 변한 것도 바로 이 1881년인데요. 별기군과 이영, 이 두 가지가 이모군란의 원인입니다. 11번, 영선사는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청나라 갔다 온 거네요. 근데 와서는 1883년에 기기창 설치를 건의했죠. 우리도 무기를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2번, 이만순이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영남 만인서를 올렸다. 조선책략은 황준션이 쓴 건데요. 1880년 말에 조선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위정척사파들은 상서운동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만선의 영남만인소입니다. 13번, 이모군란은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었는데요. 제물포 조약에 보면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둔다는 규정이 있죠. 그게 바로 군대 주둔입니다. 14번,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청해 군대에 진압되었다. 맞는데요.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청나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고 갑신정변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15번,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갑신정변은 김옥균, 박영효 뿐만이 아니라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주도했는데요. 모두가 다 급진개화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개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16번,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맞는데요.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조약이 체결이 되었지만 갑신정변의 결과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입니다.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거예요. 17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1885년입니다. 그리고 87년에 철수했죠. 이 문제는 보통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로 시험에 나옵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거문도 점령은 85년이니까요.
18번 1894년 4월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의 제1차 봉기를 말하는 건데요. 황토현 전투 직후에 황룡촌 전투가 있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번 1894년 6월 농민군은 패전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전주 화약의 결과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고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했죠. 20번 1894년 10월 동학 2차 봉기에서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였다. 북접이 언급되면 2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때는 남접이 혼자 싸웠거든요. 21번 공사노입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1차 갑오개혁 얘기네요. 1차 갑오개혁 때는 신분제가 폐지되었는데요. 노비제도도 폐지되었고 양반을 생산하는 시험, 즉 과거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22번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바로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네요. 2차 갑오개혁 때는 홍범 14조라는 헌법이 반포되었습니다. 23번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공교롭게도 23번이 23부이네요. 23부 337군, 이게 바로 2차 갑오개혁 때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한 거죠. 2차 갑오개혁은 2로 시작합니다. 24번 태양력을 채택하고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양력이 바로 양력인데요. 양력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건양이라고 합니다. 1차 갑오개혁 때는 연호가 개국 또는 개국기원이었는데요. 을미개혁에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25번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거는 독립협회 얘기네요. 그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저지한 것이 바로 전령도 조차 요구입니다. 26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권 신장을 추구하였다. 이 민권이라는 표현은 독립협회가 처음 쓴 거죠. 민권, 바로 정치에 백성들이 참여하는 권리를 민권이라고 합니다. 27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것도 독립협회 얘기네요. 독립협회가 만들고자 했던 그 의회의 명칭이 바로 중추원입니다. 28번 대한제국은 양지 암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게 암문을 설치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일단은 양지 암문이나 지게 암문이 그 팔 암문은 아니라는 건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에 대한 문장이네요. 29번 광무개혁을 통해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광무개혁, 바로 대한제국의 개혁을 말하는데요. 대한국 국제는 1899년에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30번 대한제국은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대한제국은 원수부 아래에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등의 군대들을 다 두었죠. 그리고 고종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대원수라 칭했습니다. 31번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면서 유서도 쓰고 그랬죠. 민영환의 유서에 특별히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32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국역전을 전개하였다. 서울 진국역전은 1908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정미의병의 연정선상에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바로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국역전을 전개한 이 문장은 정미의병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33번 보안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맞네요. 보안에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죠. 다른 말로 척식을 저지했죠. 다른 말로 진황지 개간을 반대했죠. 34번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생겼는데요. 고종이 강제퇴위될지는 몰랐죠. 근데 고종이 강제퇴위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반대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한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35번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하였다. 신민의 1등 답은 바로 학교에서 나오는데요. 오대이죠. 오산학교가 먼저입니다. 오산학교가
1907년이고요. 대성학 기호가 1908년이죠. 가가 이승훈 선생, 안창호 선생이 만든 학교입니다. 36번, 신민회는 계몽서적의 복을 위해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신민회는 산업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태극서관뿐만 아니라 조선광문회, 평양자기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죠. 37번, 신민회는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백오인 사건은 대라우지 총독 암살 미수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굳이 신민회에 연결시켜서 105명을 투옥시킨 사건이 바로 백오인 사건입니다. 38번,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메가타는 1904년에 제1차 한일회벽의 결과 들어온 사람인데요. 들어오자마자 전한국을 폐지하고 백동화를 정리해버리면서 제1은행권을 쓰라고 말한 사람이죠. 39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1889년과 90년 사이에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실제로 방공령이 선포되었는데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 때 일제가 방공령을 금지하는 그런 개혁도 추진한 겁니다. 40번, 상권 수호를 위해 시연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였다. 시연상인이 만든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 맞습니다. 반면에 보부상이 만든 단체는 황국협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41번,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에 빚의 규모는 1,300만 원이었는데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된 것은 1907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 전이라는 거죠. 42번,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1907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신문은 다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황송신문, 제국신문이 모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지만 가장 적극적이었던 신문은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43번, 정부는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맞네요. 방문국은 정부 기관인데요. 이 방문국에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다 발행했죠. 44번, 한성주보는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맞네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차이는 크게 보면 언어입니다.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었지만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였는데요. 한글도 같이 쓴 겁니다. 바로 상인들을 위해서죠. 상인들 보라고 또 상인들이 상어 광고를 이 신문에 내라고 얘기했죠. 45번, 양기탁이 영국인 배들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가장 왕성이 활발했던 일제강점기 직전의 그런 신문입니다. 고종의 친서를 게재하고 신처우에 독사신론을 연재하고 또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도 했던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46번, 배제학당은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배제학당, 아펜젤러, 발음 비슷하네요. 그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가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47번, 헐버트 길모어 등이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었다. 유경공원은요, 1986년에 생겼는데요. 공원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공립이군요. 헐버트 길모어, 한 사람 더 벙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48번, 주시경은 학부 아래에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1907년에 세워진 게 바로 국문연구소인데요. 학부 아래에 세워졌다는 건 바로 7부 중에 교육부와 같은 것이 바로 학부인데요. 그 아래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 국문연구소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로 연결이 될 겁니다. 49번, 임명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1912년의 일이네요. 의병계열의 그런 조직이 바로 대한독립의금부입니다. 50번, 박상진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광복회는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조선국권회복단과 의병계열의 풍기광복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친일파를 처단했다는 것은 경상도 관찰사 장승헌과 도고면장 박용하 등의 친일 부호를 처단했다는 그런 말일 거예요. 51번,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흥강습소는 서간도에 있었던 경학사가 설립을 한 건데요. 바로 신민회 계열이죠.
52번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독립청원서 제출하러 간 사람은 아마도 김규식일 거예요. 신한청년당은 상하이에서 조직된 그런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53번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권업회는 1911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1914년에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기도 했죠. 연해주, 지역이 중요합니다. 5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역시 지역이 중요한데요. 하와이죠? 대조선 국민군단은 박육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그런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55번 조선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거는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3.1운동에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로 시험에 나옵니다. 56번 3.1운동은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맞는데요. 3.1운동은 세 가지의 계기가 되었죠. 문화통치의 계기,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또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57번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에 전개가 되었고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되었습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58번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광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거는 계획으로 끝났죠. 5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사료집을 간행하였다. 맞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박은식을 중심으로 임시사료 편찬회 또는 임시사료 편찬소를 두어서 한일 관계사료집을 간행했습니다. 60번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에 열린 회의인데요. 바로 임시정부 처리 방안을 논의했던 그런 회의죠. 창조파 신채호, 개조파 안창호 등이 대립했던 그런 회의입니다. 61번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경령을 발표하였다. 1941년에 발표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경령인데요. 조수왕이 발표한 것이 바로 삼균주의이고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그런 문장이죠. 62번 누구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여기 들어갈 사람은 바로 신채호입니다. 김원봉이 부탁을 해서 신채호가 써준 글이 바로 의열단선언, 조선혁명선언입니다. 63번 의열단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의열단은 의열투쟁했던 것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926년에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나와서 우리도 한번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학교가 바로 조선혁명 간부학교입니다. 64번 한일애국단에 누가 일왕의 행렬의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땡땡땡은 누굽니까? 바로 이봉창이죠.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일왕은 바로 히로히토 일본 국왕일 거예요. 65번 1920년 6월 대한독립군이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여기 대한독립군은 홍범도의 부대죠. 1920년에 바로 봉오동 전투가 있었습니다. 66번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북로군정서는 김저진의 군대인데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함께 싸운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우리는 청산리 대첩에서 어랑촌 전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67번 대한독립군단이 간도신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은 홍범도 부대, 김저진 부대 등 여러 독립운동하는 부대들이 모인 그런 연합부대인데요.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해서 또 자유시 참변을 당한 군대가 바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68번 한국독립군은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고 있었는데요. 쌍성보 전투뿐만이 아니라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사도하자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69번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군이라는 건 중국의 의용군을 말할 거예요.
영릉가 전투뿐만이 아니라 흥경성 전투도 승리로 이끌었죠. 70번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한국 광복군이 아닙니다.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예요. 71번 한국 광복군은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 OSS와 연합을 해서 한국 광복군이 추진했던 그런 작전입니다. 72번 물산 장려운동은 조만식 등의 주도로 뭐뭐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거는 지역의 역사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요. 물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죠. 73번 이상제 등의 주도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 설립이 가능해진 것은 1922년에 제2차 조선경영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막상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많은 방해를 했고, 특별히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서 견제하는 바람에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74번 형평운동은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주장했던 그런 운동인데요.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죠. 75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에 생겼는데요. 1926년에 60만세 운동과 또 정우의 선언이 신간회 창립의 배경이 되었을 거예요. 76번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박은식이 저술한 거죠. 박은식은 늘 저술이 답인데요.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아픈 역사, 피역사, 이것이 답입니다. 77번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바로 정약용에 대한 논문 발표회 같은 것으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조선학 운동인데요. 조선학 운동은 1930년대입니다. 정인보 하면 기억나시죠? 문일평 하면 한미관계 50년사 기억나시고, 안재홍 하면 바로 조선 상고사 감을 쓴 사람입니다. 78번 백남훈은 조선 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백남훈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역사도 보편적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말로 우리는 정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 이론을 반박한 사람이 바로 백남훈입니다. 79번 천도교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맞는데요. 개벽도 신여성도 천도교 잡지입니다. 천도교 소년회가 발행한 어린이라는 잡지도 역시 천도교 잡지입니다. 개벽, 신여성, 어린이 이 세 개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0번 동아일보가 농촌 계몽을 위해 분하로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맞는데요. 동아일보입니다. 부나로드는 민중속으로 이런 뜻이죠. 1931년부터 34년까지 있었던 그런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아주 30년대 중요한 답 중에 하나죠. 81번 나온규가 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영화 아리랑은 1926년에 발표된 건데요. 나온규가 주연도 하고 감독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82번 1944년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했죠. 83번 1945년 8월 땡땡땡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 빈칸에도 역시나 여운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선 건국동맹을 기초로 하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8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45년 12월 28일에 개최된 회의인데요. 그 결정사항은 한국을 신탁통치한다는 거였죠. 85번 1946년 6월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86번 1946년 10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좌우합작운동은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죠. 87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보통선거라는 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5.10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총선거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88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48년 9월 22일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 달에 있었던 1948년 10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항상 순서 문제니까 몇 년 몇 월인지 알아두십니다. 1948년 10월에 반민특위가 있었습니다. 89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농지개혁법이 지정되었다. 유상 그리고 삼정부 이런 것들이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의 특징인데요.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법으로 즉 법률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미군정의 농지개혁에 신안공사라는 관청이 나오는 것과는 비교가 되죠. 90번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하여 귀속재산 처리법이 지정되었다. 농지 이외의 일본이 놓고 간 재산이 바로 귀속재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승만 정부죠. 농지개혁법이 나와도 귀속재산 처리법이 나와도 항상 이승만 정부로 보시면 돼요. 91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은 6.25가 끝났다는 얘기죠. 53년 10월에 체결이 되어서 54년 11월에 발효가 된 것이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92번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원조라는 표현도 삼백산업이라는 표현도 다 1950년대에 쓸 수 있는 이승만 정부의 표현이죠. 93번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안이 철폐되었다. 바로 2차 개헌에 대한 설명이네요. 우리가 4.4 오입 개헌이라고도 말하죠.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말합니다. 94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1959년에 처형이 되었죠.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거나 조봉암이 구속이 되었거나 조봉암이 처형이 되었거나 이 모든 일은 다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조봉암이 나오면 이승만 정부로 보시면 돼요. 9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이 있었다. 바로 4.19 혁명과 관련된 문장이네요. 학생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하자 대학 교수단도 나와서 시구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4월 25일에 발표를 했죠. 96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4.19 혁명의 결과죠. 4.19의 혁명의 결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허장입니다. 이허장. 이승만이 물러가고 허정이 3차 개헌을 하고 장면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97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4.19 혁명이라고 해도 되고 제3차 개헌이라고 해도 됩니다. 4.19 혁명의 결과 허정의 과정부가 3차 개헌을 했거든요. 98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19 혁명이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해도 맞고 3차 개헌이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99번 굴욕적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바로 1964년에 있었던 일이 바로 6.3 시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0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1972년에 유신헌법에서 만든 것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101번 3.1 민주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1976년 3월 1일에 있었던 것이 바로 3.1 민주구국 선언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를 반대했던 민주화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3.1 민주구국 선언입니다. 102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62년부터 5년 동안 62, 63, 64, 65, 66년까지가 바로 1차죠. 103번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불황이 심화되었다. 제2차 석유파동은 1978년부터 80년까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죠. 104번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한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4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인데요. 이것 또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5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4남북 공동성명의 결과가 바로
남북조절위원회인데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106번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신군부라는 건 전두환을 말합니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장이네요. 107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민주화 운동 중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108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1985년에 있었는데요. 바로 전두환 정부입니다. 109번 호언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호언이라는 단어는 4.13 호언 조치에서 나온 말인데요. 헌법을 수호한다.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죠. 이거는 6월 민주항쟁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110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인데요. 이것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111번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바로 1991년 12월인데요. 노태우 정부이죠. 112번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인데요. 1991년 12월 말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군사적 침략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 핵 이야기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한 얘기입니다. 113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김명삼 정부의 1등 답이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14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OECD 잘 보세요. 03C 보여요? 0 그리고 한문에 3C 03CD 김명삼 정부입니다. 115번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합의한 걸로 보면 김대중 정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이지만 이것을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116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데요.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117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